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담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적중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주를 공부해 오면서 잘 맞았던 사례와 전혀 맞지 않았던 사례를 가지고 얼마나 사주를 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제가 2015년 12월 19일 날 분석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고 지금도 여러분께서 언제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사주 분석이라고 치시면 김담마음연구소에서 블로그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분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참 권력이 강할 때 제가 이 사주를 분석해서 올렸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분석해서 올렸냐 하면 2016년을 분석하면서 아주 주의가 필요한 1년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소통 없이 밀어붙이다가는 아주 심각한 직위의 존망이 걸릴 수 있기에 자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주 분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직위의 존망이 걸릴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자, 제가 2015년 12월에 그 다음에 2016년에 직위의 존망이 걸릴 수 있다 라고 예측한 게 굉장히 잘 맞은 케이스죠. 이 사주 분석을 보고 서울의 유명 정치인들이 몇 분 전화 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담마음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유명 정치인들의 사주가 많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사주 분석입니다. 그 당시에 한창 대선 후보로 오르내릴 때였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유승민 국회의원의 사주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놓았는데 제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 하면 지금도 그대로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6년에 어떠냐 하면 나를 치는 편관이 들어오나 강한 불이 위에서 녹이니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직장과 사회궁에서 신유가 아파야 강한 금으로 나를 치려 할 것이나 대운과 세운의 천간이 모두 불이고 연간의 불도 합세하니 비록 금이 강하다 해도 나를 죽이는 것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분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다시 보시면 겨울에 태어난 간목입니다. 간목이란 큰 나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유승민이 이제 죽는데, 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고 얘기해서 제가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하시죠. 라고 하면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죠. 그 다음에 그분은 제 블로그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인터넷에 사주 분석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생일이 틀리니까 다시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대운, 즉 10년의 운은 별로였습니다. 근데 그 해의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해 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정권에 찍혀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요즘은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경기도 쪽의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번에도 당선되었던 분입니다. 당선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가보라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했고 필요한 뭔가를 제가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를 했는데 그분이 또 진 걸로 나왔습니다. TV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사주를 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를 다 까보니까 200표 차이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한번 국회에 그분을 보러 가니까 지방으로 뭐라고 하죠? 감사라고 합니까? 그걸 나가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사주는 잘 맞은 케이스죠. 그 다음에 제가 틀렸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전번 대선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라고 봤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엔 다 이긴다고 나왔죠. 하지만 저는 사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모 경찰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결국은 당선되셨죠. 저는 사주가 얼마나 맞느냐, 얼마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중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정확한 사주가 제공되었을 때 70% 정도의 가능성을 봅니다. 70%. 하지만 지금 저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춰 잡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운명을 100이라고 했을 때 사주가 차지하는 부분, 즉 정해진 부분이 한 70점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변성, 바뀔 수 있는 부분이 30점 정도가 있습니다. 30%. 그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주가 같을 때 그럼 그 사람의 운명이 같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를 전생의 성적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생의 성적표.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자면 저에게 묻는다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 스케줄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느냐?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운명이 다른 것은 분명히 사주가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뭐를 참고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관상을 봅니다. 관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봅니다. 관상은 바뀌는 거죠. 이름도 바뀌는 거죠. 부족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불이 부족한데 물가에 산다면 그건 좋지 않겠죠. 그 사람에게 나무가 필요한데 바위가 가득한 곳에 산다면 좋지 않겠죠. 물론 자신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정해진 부분을 70% 정도 보고 약간 빠진다고 봅니다만 나머지 30%의 가변성을 좋게 만들므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명예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주적 용어로는 관이라고 하죠. 명예가 없는 사람이 명예를 취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운이 좋아도 명예를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뭔가를 희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뭔가를 내놓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관을 보완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사주에 관이 없지만 나는 죽어도 하고 싶다.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사주에 명예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굳이 없는 명예를 사주에 가지고 싶다면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묻겠죠. 그럴 결단이 있다면 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개운법,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정해져 있는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주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사주가 주어졌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70% 내외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